네, 정조준 섹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인성이 인베스터 자문고문 이성웅 다우투자증권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한 지 1시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10시 8분 상황인데요. 자, 양시장 모두 역시 강세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황에서도 보셨지만 양시장 1% 넘는 강세,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급등 속에 코스피는 1.8%의 강세를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저희가 어떻게 풀이해 볼 수 있을까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시황 상황부터 두 분께 의견 여쭙고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인성익 고문님께서 한 줄 평을 먼저 남겨주셨어요. 열어보겠습니다. 미국 M7 1분기 실적 발표 예정이라고 주셨는데 다만 고문님, 미국 상황에서는요 다소 우호적이지 않더라고요. 투자 의견을 UBS에서 좀 하향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오늘 국장이 선방하고 있는데 어떤 연관성 지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미국이 지금 이게 시장의 움직임이 정확히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고 우리도 그거에 좀 따라가서 하루 올랐다 하루 빠졌다 좀 힘이 없어 보여요. 근데 미국의 그 매그니피션트 M7이라는 그 지표 그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를 받드는 가장 선도주 7개죠. 우리 대표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뭐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7개 회사인데 그 회사의 실적이 1분기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이미 발표된 것도 하나 있고 오늘 밤에 발표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전체적으로 한 2.4% S&P 500 기준 전망치가 한 2.4% 순이익이 올라가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순이익이 무려 38%나 증가하고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다만 그 테슬라 같은 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 그게 9% 정도 매출이 좀 감소될 거라는데 장 끝나고 뭐 저가 모델 출시 얘기 나오면서 시장이 아주 급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미국 상황들이 뭐 좋고 안 좋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그 뉴욕 시장을 이끌어가는 지표에 대한 그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상당히 많고 2차 전지가 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온 게 그 기준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성익 고문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미국의 주요한 IT 7개 선도 주도뿐만 아니고 우리 국장에서의 그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같이 오르는 게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성우 차장님 한 줄 평도 좀 들어볼까요?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훈풍, 외국인 매수 우위. 네, 어떤 얘기죠? 우선 어제까지만 이번 주 초에 봤을 때도 이 2,600선이 바닥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로에 약간 섰던 네. 상황인데 굉장히 좀 오늘은 기분이 좋죠. 그쵸. 기분이 좋은 상황이고 근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선 좀 환율이나 또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좋아진다라는 것보다도 그 전에 우려했던 과도한 우려가 그나마 좀 그 좁혀지는 과정에서 이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내적으로 봤을 때도 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선 전망치가 생각보다 높게 지금 추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뭐 반도체의 실적 발표를 계기로 뭐 조선업종도 그렇고 이 실적 발표에 대한 그 추정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랠리 부분은 지속이 될 확률이 내적으로 봤을 때는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근데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도 지금은 시기를 늦추는 부분은 확고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말씀드렸던 지정학적 리스크는 또 어떻게든 바뀔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외부 변수는 꼭 챙겨봐야겠지만 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외부 변수는 체크해 봐야 되지만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 조금은 즐겨봐도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선 뭐 내실이 좀 튼튼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죠. 그 외부 변수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그럼 저평가 영역이다.
라고 좀 그 간단하게 좀 생각하면은 이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하기가 굉장히 좀 편해지는 네.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걸 점검할 텐데요. 오늘은 뭐니 해도 대장주의 기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도체 강하죠. 2차 전지도 다 같이 오르는 모습인데요. 반도체부터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인성희 고모님은 해당 섹터에 대한 의견 어떨까요? 한 줄 평 보시죠. 다만 이 기술적 반등 추세는 금물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오늘 이 상승장을 즐겨도 될지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답변을 좀 미리 주셨어요. 지금 추세가 없어요. 네. 추세가 없기 때문에 오늘 올라간다고 따라가서 매매해서 내일 먹을 게 있냐? 저는 그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올라가는 종목이 몇 개는 있겠지만 그걸 네. 따라가기 쉽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지금은 뭐 반도체든 2차 전지든 모든 종목이든 올라가면 어느 정도 올라가서 갑자기 왜 올랐어? 그럴 때는 일단은 매도를 하고 보셔야 돼요. 내일 더 올리더라도 그건 내 몫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지 그걸 더 먹겠다고 과거에는 그게 통했는데 지금은 그런 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일단 오늘 올라갔을 때는 차익 매물을 내놓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내일은 또 내일 장을 다시 기다려서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오늘 추세를 이어가는 거는 분명히 뭐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좋은 얘기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2차 전지 조정받을 때 우리가 바닥을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근데도 바닥 안 찍고 또 빠지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반도체 내용 좋아요. 올해 다 좋을 거예요. 하지만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TSMC나 뭐 엔비디아 이런 것들도 지금 고점에서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거에 비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반등을 그냥 추세적으로 할 수는 없다. 반등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종목마다 기술적으로 뭐 62동 평균선이나 뭐 그런 맞고 지금 올라가는 종목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거래량이 오늘 좀 늘긴 하지만 거래량이 그렇게까지 급등을 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올라갈 때는 일단 매도를 하고 봐야 되겠다. 그리고 차후에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좀 자기가 아는 종목 많이 매매한 종목 위주로 대장주, 선도주 위주로 매매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성희 고문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경거망동하지 말자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근데 고문님, 그렇다면 지금은 약간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반도체를 워낙 가졌던 분, 또 가질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신호가 나오면 그럼 본격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제 기준에는 일단 종목마다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추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기존 거래량보다 오전장에 바짝 는다거나 이런 건 단기 추세 가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 지금 미국의 뭐 반도체 경기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오늘 같은 경우는 급등하는 종목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력망이 과거에 그 전력망 문제 때문에 변압기라든지 전선주가 많이 올랐듯이 올해도 추세는 있는데 일단은 큰 흐름에서는 한번 꺾이는 쪽에서 지금 오는 상태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신호라기보다는 어떤 기술적으로 큰 그 반도체의 큰 흐름에서 일단 바닥을 찍는 부분이 어디인지는 조금 좀 지켜보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종목마다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큰 흐름에서는 바닥을 찍는 부분이 어디인지 좀 더 지켜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 반도체라는 큰 배가 일단은 하강선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성웅 차장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성웅 차장은 반도체 섹터를 어떻게 보는지 한 줄평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회복, 반사 이익은 기대된다.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상충적일 수 있을 이유 같은데. 참 이게 그 주가적 측면에서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에 대해서 주가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 따라가는 거는 좀 아쉽긴 네. 해요. 근데 이제 이 엔비디아 쪽에서의 뭐 반사 이익을 뭐 기대하면서 오늘은 주가가 좀 오른다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좀 그 전에로 봤을 때도 좀 위험하긴 해요. 이제는 이 엔비디아와 연관됐었던 이 종목들이 주가 그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엔비디아 주가 떨어졌을 때는 다른 섹터 이 다른 종목들에 대비해서 이 낙폭도 클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도 엔비디아 효과라고 좀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는 종목들을 매수를 할 때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는 그나마 좀 긍정적인 게 이제 메모리 쪽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HBM이나 여러 가지 뭐 차세대 반도체라기보다도 지금은 결국 이제 메모리 쪽에서의 실적이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당분간은.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디램과 낸드 가격도 지금 상승세에 대한 의견이 큰데 물론 이제 IT 여러 전방 섹터의 수요 회복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여러 이 감산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이 가격을 또 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 쪽과 관련된 엔비디아 수혜주를 뭐 고르는 부분도 괜찮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런 좀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대비한다면은 이 메모리 쪽, 그러니까 전공정 쪽, 뭐 장비 쪽 하면은 이 전공정 쪽 그리고 이 대형주, 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선택한다면 삼성전자 쪽에서의 점수를 좀 더 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성우 차장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그러다 보면 뭐 HBM이다, 메모리다 여기 얘기가 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 중에 과거 삼성전자의 패턴은 이 마켓시어, 즉 규모를 가지고 감산하면서 시장을 장악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레파토리가 작년부터는 잘 적용 안 된다라는 의구심도 있는데 앞으로 그게 작용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봤을 때도 이 메모리 쪽에서의 수요는 받쳐줘야 어떤 감산 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감산을 뭐 한다고 했지만은 이 IT 기기 쪽에서의 수요 부분이 정말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산 효과가 뚜렷하게 안 나타났던 그런 상황이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수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감산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뭐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이번에 어떤 1분기 실적에 대한 호실적은 상반기까지 2분기 때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반도체만 놓고 봤을 때만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에 다른 또 이제 IT 쪽에 사업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SK하이닉스보다는 좀 스펙트럼, 그러니까 리스크를 해지하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좀 세부적으로는 전공정 쪽에 대한 매력 그리고 대형주 가운데서는 삼성전자의 손을 더 들어주셨는데요. 고모님 반도체 얘기 나와서 말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고 겨루기도 있지만 한미반도체 정말 뜨겁잖아요. 요즘은 이 두 기업 얘기할 때 꼭 한미반도체가 꼭 탑3 같은 느낌으로 따라오더라고요. 한미반도체는 어떨까요? 예, 뭐 한미반도체는 뭐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올라운드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진짜 저도 그런 생각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에 한미반도체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또 팹리스 쪽에는 이제 다른 제주반도체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한미반도체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도 상당히 붙어주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반도체주가 기술적으로 반등을 거기다가 더해서 진짜 바닥을 찍고 만약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아무래도 그 선도주는 한미반도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왜냐면 실적도 좋고 모든 걸 다 해내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뭔가 이렇게 더디고 부담스러워요. 무겁고 그러고 하이닉스는 그거보다는 조금 가볍게 올라가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심이 많을 만큼 더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아싸리 한미반도체 쪽으로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데 오늘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쪽에서는 조금은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봤다면 2차 전지 오늘 얘기 안 하면 섭섭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테슬라의 부진한 실적에도 저가형 전기차를 생산한다라는 소식 때문일까? 일단 테슬라가 시간에서 급등을 했고요. 관련주들 국장에서도 훈풍을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성희 고모님의 한 줄평부터 열어볼게요. 선도주 중심으로 분할 매수 구간이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에코프로 BM이 모처럼 만에 거래 대금도 강하게 붙고 있어요, 고모님. 특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산다면 코스닥에서 제일 많이 사는 게 에코프로 BM이더라고요.
2차 전지 전략 주시죠. 근데 아직 거래량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거래량은, 이 정도 거래량 갖고는 진짜 한마디로 택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 거래 터진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매물대가 위에 겹겹이 쌓여 있어요. 이걸 뚫고 올라가기에는 좀 시간 좀 걸릴 것 같고. 근데 오늘 반등하는데 최근에 반등할 때 폭이 좀 있어요. 없지 않아요. 또 크기 때문에 글쎄 이거를 바닥으로 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바닥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인데 어차피 2차 전지가 올라가면은 선도주 사셔야 돼. 반도체보다는 더욱더 2차 전지는 선도주를 따라가셔야 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에코프로는 이제 거래 안 되니까 에코프로 BM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뭐 포스코 관련주도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거 사셔야 되고 과거에 좀 많이 올랐던 뭐 금양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좀 뒤로 미루더라도 아무래도 거래가 많이 되고 실적은 뭐 다 아는 올해 실적 얘기 나온 건 뭐 이미 아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대장주를 먼저 사서 올라가는 게 맞고 그 이후에 맞고 올라간 다음에 따라가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반도체주보다는 조금 더딜 것 같고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글쎄 바닥을 좀 잘 찍었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은 분할 매수 구간이다. 그러니까 빠져도 일단 빠지더라도 좀 저항력이 생기게 먼저 빠졌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더라도 저항력은 생길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에서는 급등보다는 분할 매수 측면에서 매수하면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충분히 보상을 받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고문님 말씀 들어보니까 반도체하고는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분할 매수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성웅 차장님의 한 주 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차장님은 중장기 비전이 중요하다.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제 그러니까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를 때마다 이제 네.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항상 이 얘기가 좀 화두에 좀 그렇죠.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2차 전지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도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럼 중장기적으로 좋아요? 항상 물어볼 때마다 다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거의 없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도 그렇지만은 이 어떤 중장기 비전에 대한 부분을 좀 확실히 제시해야 어떤 이제 분할 매수든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할 텐데 뭐 지금은 어떤 비전에 대한 부분도 이 테슬라 쪽도 옛날보다는 좀 비전을 제시하기가 좀 힘든 상황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의 뭐 전기차 업체들과 이제 테슬라가 좀 경쟁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뭐 LG 솔루션도 그렇고 이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소재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지금 하반기까지 상반기도 지금은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하반기까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좋은 어떤 실적 추정치를 내기가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반등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좀 따라가야 되냐라고 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은 좀 부담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뭐 다른 섹터들을 좀 말씀을 반등했을 때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지만 2차 전지 쪽은 우선 중장기 비전에 대한 부분이 좀 확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2차 전지주들의 비전이 안 좋던 부분도 있었지만 수급적인 어떤 쏠림이 뭐 반도체 그리고 뭐 자동차로 일반 내연기관 차로 가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룸이 좀 많이 적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의 수급적인 면이 좀 많이 좀 넓어져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중장기 비전이 중요하다. 매우 좀 중요한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섹터 전략 크게 봤으니까 조금 세부적으로 종목들이 네.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성우 차장님, 하나오션 실적 발표가 코앞인데 1분기 흑자 전환이 좀 유력한가요? 지금 이제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지금 조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반도체 다음에 그다음에 조선 업종이 가장 큰 어떤 이 실적주로서는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1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내내로 봤을 때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구간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지금 조선주에 대한 부분은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뭐 삼성중공업 또 이제 조선기자재 뭐 그런 기업들까지도 지금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뭐 중국에 대한 뭐 제재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반사 이익은 저는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어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로 조선 업종을 들어가는 것보다 최근에 조선 기업들이 이 수주나 또 수주도 이제 마진이 많이 남는 쪽에서의 수주를 성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조선 업종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매수 관점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한화오션 흑자 전환 유력하다에 어쨌든 한 표를 좀 주시는 모습이었고요. 무엇보다 한화엔진이 전일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는 등 조선주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이 예측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화오션도 저희가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사마콘덴서도 점검해 볼까요? 고문님, 저희 52주 신고가 오늘 해당 기업이 경신을 합니다. 전력 증가 수혜주로서의 어떤 매력, 어떤 안정적인 투자처의 역할 가능할까요? 예, 뭐 충분히 뭐 근데 실적 대비해서 많이 오른 건 맞아요. 좀 네. 거의 지금 뭐 4월 한 달 동안 뭐 계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조정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급등보다는 꾸준한 상승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게 콘덴서 오르는 이유는 저거예요. 뭐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하지, 뭐 데이터 센터 증설하지, 뭐 반도체 공장 하나 하고 2차 전지, 그러니까 전력이 많이 소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지금 과거에 변압기 업체, 전sol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전력용 커패서티라는 그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이게 송배전 시스템에서 전력 손실을, 케이블 전력 손실을 막겠다는 거, 역류도 방지하고. 근데 거의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90%예요. 그리고 최근의 상승은 기관이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재로서는 계속 상승은 추세 진행형이다. 하지만 지금 빠르지 않게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오늘 다만 올라간 쪽에서 뭐 사마 콘덴서 강하게 올라가는데 사마 전기인가요? 사마 전기도 네. 오늘 강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사마 전기가 어제 오늘 좀 급등을 했다가 꼬리를 달고 있으니 이게 조금 좀 고점에서 조금 좀 부담스럽다면, 왜냐면 어차피 이게 조정되면은 같이 조정을 받을 거니까 그런 쪽에서는 조금 우려하는데 한번 추세는 계속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막 콘덴서 비즈니스 컨셉이 좋네요. 전력 효율화 앞으로 계속해서 두고두고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 뭐 역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 전략이 중요하겠죠. 인선희 고문님, 오늘장 전략 한마디 듣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수경 매매 자제, 차익 매매 주력, 어떤 내용이죠? 네, 뭐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계속 지금 장이 오늘 강하게 오르지만은 이게 추세적으로 내일까지 갈 수 네. 있을지는 좀 걱정이 된다, 우려된다는 거죠. 그러면 올라간 종목은 분명히 차익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내일 만약에 이 종목이 또 올라가더라도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빠질 때,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적인 매매가 현재는 필요하고 현금화도 상당히 필요한 전략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냥 무조건 따라가고 뭐 레버리지를 이용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진짜 안정적으로 샀던 종목이 빠지더라도 좀 기다리면은 충분히 보상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내가 잘못 샀다라기보다는 좀 한 며칠 기다리면 또 오른다라는 어떤 그 신념을 갖고 좋은 종목 고르신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고르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겠죠. 그런 쪽에서는 성공적인 투자 가능할 때 이런 장에서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 욕심 버리자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고모님은 추경 매매 자제, 차익 매매 주력하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성웅 차장님은 어떤 한 줄 평을 주셨을까요? 보시죠. 전략입니다. 실적주 중심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실적주 많아요. 많죠. 네. 많고 하는데 물론 이제 지금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물론 이제 외부 변수도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 시장이 뭐 미국 증시나 어떤 국제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맞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예상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기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종목들은 이런 외부 변수 때문에 주가 떨어지면 저평가 영역이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어떤
뭐 추경 매수 뭐 이런 부분보다도 모멘텀이 실적으로만 된다고 한다면 저는 강하게 매수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너무 고르고 또 근데 오늘처럼 또 외부 변수가 좀 도와줬을 때는 또 이것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용했을 때는 역시 실적주로 하면서 뭐 그런 부분을 좀 이익을 향유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성웅 차장님이 또 적시성 있게 지금은 실적이 매우 중요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궁금해집니다. 어떤 추천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자, 이성웅 차장의 추천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삼성물산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실적만 좋다면 강하게 매수해도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종목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은 아마 실적 발표가 지금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네. 지금 이제 그 영업이익 또한 6,400억 이상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작년과 뭐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지만은 이 삼성물산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건설 상사 이쪽에 이미지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건설 상사 쪽은 약간의 그전에는 역성장했었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건설 상사 그리고 그동안에 삼성물산의 뭐 실적을 이끌었었던 뭐 바이오 그리고 다른 여러 그 식음료 여러 그 전 사업 부분에 있어서 골고루 성장이 지금 나왔다는 점에서 봤을 때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이 주가가 3월달 중반부터 많이 빠졌어요. 역시 이 반도체나 여러 가지 쪽에서 수급에 대한 쏠림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상황에서 이 저가 매수 관점으로 한번 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성웅 차장님의 오늘장 추천주 삼성물산 기억해 주시고요. 인성익 고문님은 어떤 종목이 이 오전 오늘의 유효한 종목으로 보셨을까요? 공개해 주시죠, 고문님. 하나 솔루션인데요. 이거 추천 아니고요. 그러면 뭘 추천 봐야 아니고 되겠습니까?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종목 보셔야 돼요. 기술적으로 다 깨지고 완전 바닥이에요. 근데 이게 태양광이잖아요. 한화 관련주들에 올라간 게 유일해요. 지금 한화 관련주 오션 엔진, 에어로스페이스 시스템 다 올라갔는데 이 회사만 안 올라갔는데 태양광 때문에 안 올라갔는데 최근에 태양광 SDA나 금양 그린파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사 끔찍도 안 해요. 기관 외국인 계속 매도해요. 그러니까 네. 기관 외국인의 움직임만 보세요. 얘네들이 매도를 어느 정도 이제 줄여 나가고 실적은 안 좋아요. 작년 실적 35% 영업이 줄어들었고 올해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좋은 만큼 주가는 진짜 완전 바닥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급등할 리는 없어요. 하지만은 이런 종목 어느 틈에가 꿈틀꿈틀 올라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사라는 게 아니고 한번 이제는 이 종목 이 정도의 가격대면은 좀 관심 갖자. 최근에 리포트도 다운 리포트 나왔는데 현재 가격보다 높단 말이에요. 그런 쪽에서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인성익 고문은 자 많이 싸졌다. 이쯤 되면 볼만하다. 하나솔루션 추천 주셨고요. 이성우 차장은 뭐니 해도 실적 삼성물산 추천 주셨습니다. 오늘 인성익 고문과 이성웅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